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3대 원칙이에요. 통일 꼭 시켜주겠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셔. 그랬는데 그거를 다 부숴버린 거야. 자기가 북한 지도자가 된 게 왜 됐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잘하라고. 그 아버지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조국 통일 업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약간 패륜적인 행위예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기존과는. 블러핑이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우리를 한 발 때리면 10발로 보복하겠다. 네. 한미의 메시지가 좀 달라졌거든요. 한미가 물밑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적어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김정은이 전쟁을 말한 이후에 북한에서 이 포스터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미제와 대한민국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자. 이런 포스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저는 겁나는 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걸 문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저거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 부산이라는 지금 지명을 지금 탱크가 격파하는 게 나오고 서울이라고 서울이라는 이 또 지명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6.25 때 먹지 못했던 그 땅 부산을 다 점령해서 이제 영토 완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포스터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건 이전에 저 탱크 밑에 깔리는 게 주로 이제 미군이나 네. 아니면 뭐 우리 자본가를 상징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뭐 자본가를 상징한 이런 사람 오른쪽에 인물요.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동자 필이 나는 팔에 근육에 힘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김정은의 말대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남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니죠. 하나의 나라에서 남쪽으로 갈린 남한이라는 곳에서 소위 이제 미제나 몇몇 자본가들에게 매판 억압받고 자본가.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겠다. 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 전체를 다 주적으로 보겠다. 저기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목론하고 다 짓뭉개 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 족속들 전체가 다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탱크 궤도로 다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수가 세진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 그냥 대한민국 것들, 족속들 다 똑같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포스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아예 동족 관계를 지워버리고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제3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배웠고 남한 사람들은 우리 형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배움 속에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으로 해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동족이 아니고 그냥 삼자다. 그냥 삼자다. 그냥 이런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독일의 이제 그 히틀러의 나팔수라는 게벨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윗세대는 그래도 우리 동족이지 하지만 지금 이거를 듣고 자라는 10대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남조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죄책감이 덜하는 거죠. 북한 김정은의 아까 이 심경 변화, 무언가의 결심, 그 징후는 북한의 관영 매체 속에서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 북한의 제1주적 적대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미국이 아닌 우리를 적대국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로. 이건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사용을 우리를 향해 쏘더라도 괜찮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를 제1 적대 국가로 규정한 거고 사실 따지고 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이 어그러진 게 뭐게 우리 잘못이에요. 문제는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세우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막 나간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유지된 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그런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첫 남북 정상회담의 그런 상징물로 만든 거를 꼴불견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없애자라고 했는데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거를 꼴불견이라고 하고 이걸 박살 내래요. 이거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위성에서도 보여요 이거. 크기가 없애래. 아니 크기가 도로의 폭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위성에서, 이거 위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이게 저희는 학교에서 저거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혁명 역사에서 통일과 관련된 거 나올 때는 꼭 나오는 건데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서 있는 거 외에 아래쪽에 보면 통동으로 조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파나 같은 게.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잃고 일제와 싸우는 모습, 뭐 전쟁 모습해서 그 이때까지 70년의 역사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현장이 결국은 이제 72년 남북 7.4 공동성명, 그리고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나온 고려 연방제, 그리고 93년에 전민족 10대 강령이라는 걸 이제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그 세 가지를 금과 옥조처럼 3대 현장으로 묶어서 만든 거고 2001년 8.15 때 완공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항공식 때요? 여기요? 탈고 가신 거예요? 2001년 8.15 통일 대축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이제 취재차 따라간 거고 이게 높이가 3대 현장 거기에 맞춰서 30m입니다. 그리고 저 폭이 6.15 해가지고 61.5m. 그리고 60kg짜리 돌들을 한 2,500개 해가지고 만든 그 거대한 구조물인데 김정은이가 저 너절한 남쪽 관문에 있는 꼴불견 그거를 치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할아버지 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던 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렸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앤 것 같아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위성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2024년 1월 8일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는 아직 있습니다. 건물이 있네요 회색으로. 그런데 그 옆에 거 보면은 1월 23일 며칠 후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기간 어느 기간 중에 어느 날인가 없앤 겁니다 지금. 이게 평양 개성 고속도로에 평양 들어가는 게 낭당구역부터 평양시가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는 고속도로 그 입구에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물인데 네네. 저거를 기중기라는 타다노라고 하는 큰 기중기를 이용해서 다 부숴버렸어. 저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주, 평화, 정화, 민족 대단결. 이게 3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공헌하고 이제 10대 강령인데 이거는 북한이 주민들이 이제까지 주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위해서 고생해왔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통일 꼭 시켜주겠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셔. 그랬는데 그거를 다 부숴버린 거야. 근거이자 철학인 거죠. 그게 북한의 자기가 북한 지도자가 된 게 왜 됐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잘하라고. 그 아버지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조국 통일 업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약간 패륜적인 행위예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봐도. 북한 사람들이 특히 통전부나 통일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삽질을 한 거야, 이제까지 70년 동안.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안 가지겠어요. 그렇죠. 저기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족 내에서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남한하고 북한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에서도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때들은 분단됐다는 걸 심리적으로 납득을 못했거든요. 인정을 못했던 거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자랐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데 북한에서도 약간 그런 식의 MZ 세대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한 패스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는 없다는 거. 너희들 빠져라. 너희들 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냐면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득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딱 접고 군사적 성공에 대한 환희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지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무력을 했고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경의선 철로 같은 경우는요. 2007년에 남북이 철도를 이었어요. 이 DMZ를 횡단하는 철도를 복원했어요. 아무리 남북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철로는 그대로 남겨놨던 건데 이걸 지금 끊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는 길은 육로로 못 가요. 철도 타고 못 가요.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철로에
공중가에 지뢰를 왜 심어요? 그 아까운 지뢰를 좀 다른 데 쓰지. 지뢰 아니 뭐 식량이나 밥 까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이 정말 뻔뻔한 게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벌써 명시를 했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에 있는 건 주적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월에 전자제품과 의복 제조 업체가 밀집돼 있던 공단 쪽 아스팔트가 1월이면 눈이 쌓여 있어야겠죠. 근데 그쪽 길이 깨끗이 제설 작업이 돼 있던 겁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차들이 왔다 갔다, 즉 공장을 돌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자산을, 주적인 우리 자산을 지네 마음대로 그냥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개성공단도 지금 뭐 파괴하고 뭐 약탈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또 폐지하라고 지시한 곳이 또 있어요. 어딜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부시라고? 또 폐지해. 바로 금강산 관광지구예요. 이거를 관리하는 북측 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강산 국제관광국인데요. 관리하는 기구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 말은 앞으로 남측 관광객, 대한민국 관광객이 국경 넘어가지고 금강산에 놀러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지. 전혀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예요. 실제로 2019년부터 문화회관이라든지 운정각, 해금강 호텔, 네. 금강 펜션타운이 철거된 것이 네. 이제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고,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이걸 유지하려면, 왜냐하면 유지비가 들거든 이게. 유지비가 드는데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남북에 관광객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지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지비 들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철거시켜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희망 없다. 기대를 접어라. 우리 길을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뭐 남한 쪽 냄새 나는 건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골프장, 스파. 좀 고급스러운 거는 또 다 남겨놨어요. 다 남겨놨어요. 뭐라고요? 그건 자기네가 썼다. 예, 자신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급 부대 시설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자체를 폐지한 게 외부 자본을 좀 끌어당겨서 북한식 관광지구로 다시 재개발을 하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유지 비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 관광객들 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해보면 웃기겠어요. 김정은 지시했잖아요. 남조선 흔적 있는 것들은 싹 드러내라. 그 밑에 실무자가 이제 폭파 실무자예요. 위원장 동무, 문화회관, 해금강 호텔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래. 호텔하고 골프장, 스파도 철거하겠습니다. 냅둬라. 얼마나 웃겨요. 상상을 해보면. 거기 스파도 가볼만 하던데. 왜 나도 써야 해. 골프장은 냅둬라. 나도 써야 해. 자꾸 뭘 없앤다는 건 열등의식이잖아요. 베트남에 갔을 때 사실은 제가 그건 미국 건물도 있고 프랑스 건물도 있어서 아니 저거 왜 가만히 놔뒀어? 라고 했더니 저걸 왜 없애? 프랑스 애들, 미국 애들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물리쳤는데. 그렇지. 저거 전리품이야. 그래서 그렇지.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흔적들을 다 지우겠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최근 1년에 이제 이 김정은이의 이런 강경 발언과 후속 조치를 김정은이가 어떤 전략적이나 외교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좀 감정적으로 그거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것 같아.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처음 권력을 받아갖고 자주 갔던 데가 빨간 이거 맨 그 소년단 무슨 할 때 이런 많이 갔잖아요. 왜? 미래의 나의 이제 그 지지 세력이었는데 이게 가만히 커보니까는 아닌 걸로 지금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해서 김주애 10살짜리를 후계자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김주애를 떠받쳐야 될 MZ 세대가 영 아니라 이거죠. 네.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도 함부로 죽여버렸지. 그 이후에 김한건인가 조언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조곤조곤 조언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했다고 뭐 쉬었다고 될 테니까.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